하드자베인들에게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들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모른다. 다음 날을 위해 음식을 저장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400명으로 구성된 이 부족은 현재까지 존재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유전적 혈통 중 하나를 대표한다. 유럽인들이 여전히 동굴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의 조상들은 이 사바나를 거닐었다. 세계의 다른 어떤 언어와도 공유되지 않는 클리금과 흡착음으로 가득 찬 그들의 언어는 너무나 오래된 고리버여서 전문가들은 이를 알려진 어떤 어족과도 연결짓지 못한다. 하지만 이 겉보기에 낙원 같은 곳에서의 생존은 잔혹한 대가를 요구한다. 수천 년 동안 하드자베인들을 먹여 살리고 지탱해온 에아시 호수는 동아프리카에서 나일악어가 가장 밀집해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5m가 넘는 파충류들, 성체 버팔로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포식자들, 아프리카에서 사자와 표범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내는 동물들이다. 야생동물과 진정한 다큐멘터리에 열광한다면 이 영상을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청하고 지금 채널을 구독하며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태양이 아직 지평선을 뚫고 나오기 전 하드자베 남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른 나뭇가지와 풀로 만든 이 임시 캠프에는 알람 시계가 없다. 기다리고 있는 아침 식사도 없다. 사실 누군가 나가서 먹을 것을 찾기 전까지는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이 여전히 순수한 수렵 횟집인으로 살아가며 농경이나 가축 사육, 미래를 위한 저장을 거부하는 300감세 400명 개인의 현실이다. 잠시 이 상황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배고픔과 함께 깨어난다. 냉장고는 없다. 시장도 없다. 쌀을 빌려줄 이웃도 없다. 유일한 선택은 직접 만든 활과 독을 바른 화살로 무장한 채 아프리카 사바나 속으로 걸어 들어가 배고픔을 견딜 수 없게 되기 전에 먹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앞길을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하드자베인들은 지난 50년 동안 90% 축소된 영토를 점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천 제곱킬로미터를 자유롭게 배회하며 기린, 얼룩말, 버팔로를 사냥했으나 오늘날에는 탄자니아 북부의 에야시 호수와 예다 계곡 주변 지역에 압축되어 살고 있다. 건기에 거의 사라질 수도 있는 염수를 가진 이 계절 호수는 370만 년 된 호미니드 발자국이 발견된 레톨리 고고학 유적지에서 불과 40km 떨어져 있다. 이 연결은 우연이 아니다. 하드자베인들은 이 지역의 초기 인류 거주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적, 문화적 연속성을 나타낸다. DNA 연구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알려진 가까운 유전적 친척이 없다. 그들은 말 그대로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이 외딴 구석에 보존된 인류의 고립된 혈통이다. 이 사냥꾼들이 매일 아침 마주하는 풍경을 생각해보라. 떠오르는 태양은 가시 돋친 아카시아와 거대한 바오밥 나무의 풍경을 비춘다.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호숫가에는 어둡고 움직이지 않는 형체들이 진흙 위에 놓여 있다. 그 형체들 중 일부는 쓰러진 나무 줄기이다. 다른 것들은 낮의 열기를 기다리는 나일악어들이다. 나일악어는 호주와 동남아시아의 바다악어에 이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파충류이다. 성체 수컷은 일상적으로 4m를 넘고 무게는 400kg 이상 나간다. 과학적 정밀도로 기록된 가장 큰 개체는 탄자니아 메우완자 근처에서 사살되었으며 길이는 6.45m, 무게는 1043, 1,089kg 사이로 추정되었다. 이 크기를 시각화하려면 시내버스 길이의 동물과 세단 승용차의 무게를 상상해보라. 공격에 관한 수치 또한 인상적이다.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탄자니아에서는 공식적으로 575건의 악어 공격이 기록되었다. 이 공격의 58%는 치명적이었다. 피해자의 81%는 남성이었으며 이는 생존을 위해 물가에 접근해야 하는 사냥꾼과 어부들의 프로필과 정확히 일치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립된 농촌 공동체에서 수백 건의 추가 공격이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데이터가 하드자베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목하라.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다른 어떤 대형 야생 동물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포식자들이 서식하는 호숫가에 산다. 그들은 총기도 동력선도 없다. 몇 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실 물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필요하며 때로는 그곳을 지배하는 파충류들과 맞서야 한다. 전통적인 하드잡의 사냥은 현지 나무로 만든 활과 아데니움 코에타눔 관목에서 추출한 독을 바른 화살촉을 사용한다. 이 독은 몇 시간에 걸쳐 먹잇감을 마비시켜 사냥꾼들이 부상당한 동물이 쓰러질 때까지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이 기술은 임팔라, 딕딕, 개코 원숭이, 심지어 쿠두나 멧돼지 같은 더 큰 동물들에게는 완벽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악어에게는 지독하게도 효과가 없다. 문제의 규모를 가늠해보라. 딕딕은 약 5kg이다. 임팔라는 60kg에 달할 수 있다. 성체 나일악어는 쉽게 400kg을 넘는다. 차이는 크기뿐만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에도 있다. 악어의 가죽은 골판이라 불리는 뼈 비늘로 구성된 천연 갑옷이며 특히 동물의 등 부분에 밀집되어 있다. 영양의 가죽을 쉽게 뚫는 화살도 악어의 갑옷에는 마치 나뭇가지처럼 튕겨나간다. 하드잡의 사냥꾼들은 수세대에 걸쳐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를 배웠다. 문자가 없는 언어로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전해지는 부족의 구전 역사에는 다른 동물을 공격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악어를 공격하려 했던 남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이야기들은 예외 없이 비극으로 끝난다. 나일악어는 단순히 크고 장갑을 두른 것만이 아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인내심이 강하다. 먹잇감이 물가로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1시간 이상 물속에 잠겨 있을 수 있다. 목마른 동물이 물을 마시려 몸을 굽히는 동안 나무 줄기처럼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그 둔해 보이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폭발적인 속도로 움직인다. 나일악어의 치악력은 제곱센티미터당 2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존하는 동물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그들의 턱에는 씹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켜쥐고 붙잡기 위해 설계된 60젠 68개의 이빨이 있다. 사냥 기술은 먹잇감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죽음의 회전이라 불리는 몸 전체를 격렬하게 회전시켜 큰 희생물을 절단하는 동작을 포함한다. 에야시 호수의 물에 접근해야 하는 하드 자베인들에게 매번의 접근은 위험 계산이다. 남성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관찰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수중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수면의 미묘한 물결을 식별하는 법을 배웠다. 떠다니는 나무 줄기와 악어를 구별하는 비늘 패턴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다. 악어들이 천을 조절해야 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햇볕을 쬐기 위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 생태적 지능은 실질적인 지식으로 응축된 수천 년의 관찰을 나타낸다. 하드자베인들은 악어들이 특정 영역을 방어한다는 것을 안다. 8월과 9월 사이의 번식기에는 큰 수컷들이 더 공격적이라는 것을 안다. 둥지를 보호하는 암컷은 위협의 크기나 외형에 상관없이 접근하는 모든 것을 공격한다는 것을 안다. 하드자베인과 악어의 관계는 단순히 포식자와 잠재적 먹잇감의 관계가 아니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기도 하다. 악어가 사냥하는 것과 같은 물고기는 부족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악어가 정착 동물들을 매복 공격하는 같은 물가는 하드자베인들이 마시고 요리할 물을 길어야 하는 같은 지점이다. 인류학적 기록에 따르면 하드자베인들은 전통적으로 문화적 금기와 파충류와 관련된 영적 신념 때문에 악어 사냥을 피했다. 많은 아프리카 문화에서 악어는 영혼의 세계와 연결된 생물,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의 통로를 지키는 수호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외심도 공격받는 것으로부터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하드잡의 영토에서 공격이 발생하면 공동체의 반응은 그들의 사회 조직의 깊은 측면을 드러낸다. 하드자베인들은 추장이나 공식적인 지도자가 없다. 결정은 집단적으로 내려지며 대개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남성들의 조언을 따른다. 조직적인 복수나 보복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족 구성원이 악어에게 살해당하면 캠프는 단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성은 하드잡의 생존의 핵심이다. 전형적인 캠프는 이동하기 전까지 같은 장소에 단 4, 6주 동안만 머문다. 누군가 한 장소에서 병에 걸리면 그룹 전체가 이동하며 질병을 내부 원인이 아닌 장소와 연관시킨다. 한 지역에서 사냥이나 채집 자원이 고갈되면 이동은 계속된다. 악어가 공격할 때도 논리는 같다.
문제는 악어가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존재한다. 극심한 가뭄의 시기는 에야시 호수를 흩어진 웅덩이로 축소시키며 인간과 악어 모두를 남은 동일한 수원 주변으로 집중시킨다. 이러한 순간에는 평화로운 공존이 불가능해진다. 악어와 맞서기로 선택한 하드잡의 사냥꾼들은 이러한 극한 상황을 위한 특정 기술을 개발했다. 이 지식은 구전으로 전달되고 실습으로 시연되며 어떤 형태로도 기록되지 않는다. 부족과 함께 생활한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관습 중 일부를 기록했지만 많은 부분이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첫 번째 규칙은 절대 물속에서 악어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다. 물속에서 악어는 속도, 기동력, 잠수 능력 및 아래에서 공격하는 능력 등 모든 이점을 갖는다. 성공의 유일한 기회는 동물이 햇볕을 쬐러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식생을 엄폐물 삼아 육지로 접근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목표물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하드자베인들은 악어의 등갑옷이 그들의 전통 무기로는 거의 뚫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배는 상당히 부드럽다. 눈은 취약하다. 목 관절을 정확히 타격하면 동물을 무력화할 수 있다. 세 번째 규칙이 가장 중요하다. 절대 혼자 공격하지 마라. 악어와의 대결은 여러 사냥꾼이 협력하여 작업하는 집단적 사업이다. 일부 남성들이 동물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안 다른 이들은 결정적인 공격을 위해 위치를 잡는다. 이러한 대결 중의 의사소통은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조용한 수신호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무기는 시간이 흐르며 진화했다. 전통적인 활과 화살 외에도 사냥꾼들은 불에 구워 단단하게 만든 나무창을 사용하며 이는 악어의 복부 피부를 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을 가지고 있다. 일부 그룹은 이웃 부족, 특히 전문 대장장이인 다토 가족과의 교환을 통해 얻은 마체테를 도입했다. 다토 가족은 에야시 호수 지역의 사회 생태학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들은 20세기 초 마사이족의 확장을 피해 이 지역으로 이주한 가축 목축민들이다. 그들은 화살촉과 칼을 포함한 금속 도구를 제작하며 이를 하드자베인들의 야생 꿀이나 동물 가죽과 교환한다. 이 상업적 관계는 하드자베인들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금속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악어 가죽은 특히 가치 있는 교환 품목이다. 영양이나 다른 작은 동물의 가죽은 하드자베인들이 직접 의복이나 임시 거처를 만드는 데 사용하지만 악어 가죽은 지역 경제를 초월하는 시장 가치를 지닌다. 해안의 상인들, 인근 마을의 중개인들, 심지어 가끔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 재료를 찾는다. 나일악어의 복부 가죽은 국제 사치품 가죽 산업에서 특히 탐내는 물건이다. 사각형의 균일한 비늘,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탁월한 내구성은 이를 패션계에서 가장 비싼 원자재 중 하나로 만든다. 폭 40cm의 1등급 가죽은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상태만으로도 $360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내부 거래에서 돈을 사용하지 않고 추상적인 화폐 가치의 개념을 자주 이해하지 못하는 하드자베인들에게 이 가죽은 그들이 생산할 수 없는 품목들을 위한 교환 수단이다. 화살용 금속 촉, 가끔 현대적 의복을 채택하는 여성들을 위한 직물, 또는 일부 부족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소비하는 담배나 대마초 등이 그것이다. 악어 고기 또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하드자베인들은 전통적으로 주로 포유류와 조류를 섭취하지만 악어 고기는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인해 높이 평가된다. 단 한 번의 성공적인 사냥으로 20, 30명으로 구성된 캠프 전체를 며칠 동안 먹일 수 있는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다. 잡은 악어의 처리는 구전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특정 절차를 따른다. 동물의 지방은 조심스럽게 분리되어 요리용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의학적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일부 아프리카 문화에서 악어 지방은 귀의 감염, 폐 문제에 대한 치료제, 심지어 중독에 대한 해독제로 간주된다. 악어의 두개골은 이 지역의 많은 전통에서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종종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사냥꾼에 의해 전리품으로 보관되며 개인적인 성취와 미래의 공격으로부터의 영적인 보호를 모두 상징한다. 개별 이빨은 구멍을 뚫어 부적으로 사용하거나 의뢰용 목걸이에 포함시킨다.
사냥에서 동물의 완전한 활용에 이르는 전체 과정은 며칠이 걸릴 수 있다. 먼저 적절한 동물을 식별하고 추적한다. 그 다음 몇 시간의 조용한 기다림을 요구할 수 있는 조율된 접근이 이어진다. 공격 자체는 몇 초 만에 끝나지만 사냥꾼들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중상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위험한 동물을 무력화한다. 최종 도살, 종종 부위별로 나누어 캠프로 운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 가능한 각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처리한다. 이 모든 과정 동안 하드자베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정의하는 특징인 절대적 공유를 보여준다. 사냥에 누가 참여했는지에 관계없이 고기는 캠프의 모든 가족에게 똑같이 분배된다.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사냥꾼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동물의 특정 부위를 먹을 권리를 포함한 상징적인 연계를 얻지만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받지는 않는다. 이러한 급진적 평등주의는 하드잡의 삶의 거의 모든 측면으로 확장된다. 부의 축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유에 기반한 권력의 위계도 없다.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관념도 없다. 이 철학은 외부 관찰자들에게는 유토피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협력이 필수적인 환경에서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한 생존 전략을 나타낸다. 하드자베인들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현대 인구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낮은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을 기록했다. 다음 식사가 보장되지 않고 치명적인 포식자들이 영토를 공유하며 공식적인 보호나 보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자베인들은 그들의 존재에 만족감을 나타낸다. 인류학자 프랭크 말로우는 하드자베 사냥꾼들이 생계 활동에 하루 3-4시간만 소비한다는 것을 기록했다. 나머지 시간은 사교, 휴식 및 오락 활동에 할애된다. 이러한 시간 경제는 노동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현대적 패턴의 극적인 반전을 나타낸다. 악어와의 관계는 이러한 삶의 철학을 잘 보여준다. 하드자베인들은 영토에서 악어를 제거하려 하지 않는다. 파충류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사냥 캠페인을 조직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공존의 현실에 행동을 적응시키며 가능할 때는 고위험 지역을 피하고 필요할 때는 위험에 맞서며 불가피할 때는 손실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수용이 수동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드자베인들은 외부 관찰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비범하게 숙련된 사냥꾼들이다. 그들은 지면의 발자국과 미묘한 신호만을 근거로 동물을 수 킬로미터 추적할 수 있다. 겉보기에 원시적인 활로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힐 수 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균일해 보이는 풍경 속에서 수십 종의 식용 및 약용 식물을 식별할 수 있다. 그들이 화살에 사용하는 독은 정교한 양리학적 지식을 나타낸다. 아데니움 코에타눔 관목에서 추출하여 특정 가열 기술을 통해 가공된 이 독은 인간이 섭취하기에 고기를 독성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먹잇감을 마비시키는 독소를 생성한다. 사냥꾼들은 잡은 동물의 피 한 방울을 맛보아 독의 효능을 테스트한다. 강렬한 쓴맛은 마비가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낸다. 하드잡의 여성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인 지식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덩이줄기, 야생과일, 바오밥 씨앗, 그리고 꿀의 채집을 책임진다. 그들은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200종 이상의 식물을 식별할 수 있다. 운반용 바구니를 만들고 캠프의 임시 거처를 준비하며 친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 성인이 돌봄에 참여하는 집단 양육 시스템에서 아이들을 돌본다. 사냥과 채집의 조합으로 인한 식단은 매우 다양하다. 영양학적 연구에 따르면 하드자베인들은 하루에 100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며 이는 전형적인 서구 식단의 약 10배에 달한다. 이러한 식단의 다양성은 산업화된 인구보다 약 40% 더 많은 박테리아 다양성을 가진 예외적으로 풍부한 장내 미생물군을 지원한다. 꿀은 하드잡의 음식 위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꿀, 고기, 바오밥, 과일, 덩이줄기 등 주요 음식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하드자베인들은 예외 없이 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선호는 단순한 미각적 즐거움을 초월한다. 꿀은 칼로리가 부족할 수 있는 환경에서 농축된 칼로리 에너지원을 나타낸다. 꿀채집에는 그 자체의 위험이 따른다. 하드자베인들은
30m가 넘을 수 있는 거대한 바오밥 나무를 기어올라 7종의 서로 다른 야생 벌로부터 꿀을 추출한다. 벌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기를 사용하고 나무 줄기에 구멍을 내기 위해 도끼를 사용한다.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이며 여러 번 쏘이는 것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꿀길 자비새라는 새도 있는데 하드잡의 사냥꾼들과 공생관계를 발전시켰다. 이 새는 벌집의 위치를 파악하고 특유의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을 그곳으로 안내한다. 추출 후 새는 인간이 남겨둔 밀랍을 먹는다. 이러한 종간의 협력은 하드잡의 구전 전통에 기록되어 있으며 과학적 관찰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존재와 현대 생활 사이의 대조는 이보다 더 뚜렷할 수 없다. 하드잡에인들은 비만을 모른다. 제2형 당뇨병도 앓지 않는다. 산업화된 인구를 황폐화시키는 심혈관 질환도 나타나지 않는다. 고립으로 인해 정확한 기록은 어렵지만 그들의 암 발생률은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건강 결과는 특권적인 유전이나 병원균이 없는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드잡에인들은 말라리아, 결핵, 기생충 감염이 풍토병인 영토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백신이나 항생제에 접근할 수 없다. 중병에 걸리면 자주 사망한다. 그러나 유아기를 살아남은 이들은 노년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기에 도달한 하드잡에인의 기대 수명은 많은 현대 인구와 비슷하다. 70세, 80세, 심지어 90세의 노인들이 캠프에서 발견되며 여전히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동체 생활에 기여한다. 이 노인들이 영토와 자원, 그리고 위험에 대해 보유한 지식은 대체 불가능하다. 악어에 대한 가장 깊은 지식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이 노인들이다. 그들은 각 계절에 호수의 어느 지점이 가장 위험한지 안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공격을 기억하며 특히 공격적인 악어가 목격된 지역을 식별할 수 있다. 그들의 이야기와 경고는 세대를 통해 구전으로 전달되는 위험 지도를 형성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하드잡에인의 독특한 상황을 인정한다. 그들은 국가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 사냥이 금지된 세렝게티에서 사냥이 허용된 유일한 이들이다. 이러한 양보는 하드잡에인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는 그들을 단순히 현대 사회에 통합시킬 수 없다는 암묵적인 인정을 나타낸다. 2011년 약 700명의 하드잡에 공동체는 2만 헥타르 이상의 토지에 대한 공식적인 소유권을 받았다. 탄자니아 역사상 정부가 소수 부족의 토지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승리는 하드잡에인들에 의해 축하받았지만 전통적으로 소유권 개념을 인식하지 않는 민족에게 소유권의 공식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현대의 도전은 거대하다. 다토가 목축민들은 전통적인 하드잡에 영토 안으로 가축대를 확장하며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고 사냥꾼들이 의존하는 야생 동물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산주 농부들은 관목지를 경작지로 전환하며 여성들이 채집하는 야생 과일을 없애고 있다.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하드잡의 영토는 줄어들고 있다. 관광은 양날의 검이다. 서구 방문객들은 하드잡의 사냥꾼들을 몇 시간 동안 동행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며 이는 일부 부족 구성원들이 현대적 물품을 사는 데 사용하는 수입을 창출한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존재는 사냥의 역동성을 변화시키고 의뢰를 공연으로 바꾸며 하드잡에인들을 면역력이 없는 질병에 노출시킨다. 일부 하드잡의 청년들은 현대 세계의 약속에 이끌려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있다. 그들은 제2 언어로 스와힐리어를 배운다. 인근 마을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일부는 기독교나 이슬람교로 개종하며 태양인 이쇼코와 달인 하이네에 대한 전통 신념을 버린다. 각자의 떠남은 결코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지식의 상실을 의미한다. 하드잡에어는 유네스코에 의해 취약한 언어로 분류되어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전히 이 언어를 배우고 있지만 그 사용은 점점 더 가정 환경으로 제한되고 있다. 탄자니아의 국어인 스와힐리어가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지배한다. 언어학자들은 이 언어의 생존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의 지속 여부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하드잡에인들이 존재하는 한 남성들이 활과 화살로 사냥하기 위해 새벽 전에 계속 깨어나는 한
여성들이 날카로운 막대기로 덩기줄기를 계속 캐내는 한, 캠프가 몇 주마다 계속 이동하는 한, 에아시 호수의 악어들은 이 실존적 방정식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공룡이 사라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파충류, 농경이 발명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부족,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먼 시대의 두 생존자가 동아프리카 심장부의 계절 호숫가에서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포식 진화의 정점을 나타낸다. 다른 하나는 알려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인류의 끈기를 나타낸다. 하드잡의 사냥꾼이 새벽에 에아시 호수의 물가로 다가갈 때 그는 5만 년의 축적된 지식을 지니고 간다. 그는 정확히 어디를 밟아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무엇을 관찰해야 할지 안다. 그는 물가에 움직이지 않는 악어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의 화살이 영향을 죽일 수는 있지만 파충류를 화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안다. 그의 조상들이 이와 똑같은 포식자들과 맞섰으며 일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가간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음식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상황이 요구할 때 포식자조차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슈퍼마켓도, 총기도, 현대 문명이 기본으로 여기는 보호장치도 없는 세상에서의 생존 현실이다. 하드자베인들은 이것을 단순히 삶이라고 부른다. 나일악어는 지구상의 대부분의 종을 멸종시킨 5번의 대멸종에서 살아남았다. 하드자베인들은 수렵 채집인을 농부로, 농부를 산업인으로, 산업인을 디지털인으로 바꾼 모든 변혁에서 살아남았다. 둘 다 나머지 세상이 잊어버린 시대의 증인으로서 지속되고 있다. 에아시 호숫가에서 이 이야기는 매일 새벽 계속된다. 남성들은 사냥하러 나간다. 악어들은 물속에서 기다린다. 그리고 배고픔과 위험 사이, 필요와 공포 사이 어딘가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춤 중 하나가 다시 한번 반복된다. 기록할 카메라 없이, 문서화할 텍스트 없이, 오직 인간의 몸, 나무 무기와 식물독, 그리고 1억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은 파충류들만이 있을 뿐이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잔혹하며 가장 진실한 형태의 생존이다. 하드자베인들은 그들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다큐멘터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들의 생활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지 않다. 현대 세계가 그들을 발견하거나 감탄하거나 보호해 줄 필요도 없다. 그들에게는 항상 필요했던 것만이 필요할 뿐이다. 배회할 영토, 사냥할 동물, 채집할 식물, 그리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지혜이다. 이 지혜는 언제 악어와 맞서야 할지, 언제 단순히 떠나야 할지를 아는 것을 포함한다. 일부 전투는 가치가 없다는 것, 일부 죽음은 불가피하다는 것, 집단의 생존이 개인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실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하드자베인들이 존재의 기본적인 연결을 잃어버린 세상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일지 모른다. 음식은 선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위험에서 나온다는 것. 위험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며 관리될 뿐이라는 것. 삶은 보장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나 기대에 관심이 없는 힘들과의 끊임없는 협상이라는 것. 에아시 호수의 깊은 곳에서 최초의 인류가 이 지역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는 악어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 호숫가에서는 이 최초의 인류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족이 항상 살았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기록된 역사가 존재하기 전부터 시작된 죽음과 생존의 춤은 매일같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 예견된 끝도 없이, 확정된 결말도 없이. 대부분의 인류가 수천 년 전에 포기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태양 아래 자비나 타협을 모르는 조상 포식자들의 끊임없는 존재 속에서 계절 호숫가에 여전히 살려두고 있는 존재의 연속성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하드자베인의 삶이다. 이것이 잔혹한 생존이다. 이것이 지구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이다.